반갑습니다. 한 분이 발표자 박태진입니다. 앞에 써있는 문구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박태진 팀장님 벽이 느껴져요. 완벽.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1회 서동공원배 신발 던지기 대회 우승자죠. 우리를 이렇게 미끄럼틀 당사자입니다. 사실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자, 지금쯤 여러분들이 하실 고민 제가 잠시 해결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때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여러분들의 관심을 돋고자 한 장에 정리했으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입니다. 양식이고요. 다이어트엔 브런치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카페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가시면은 오늘 저를 보실까 하는 마음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최고의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바로 여기 연수원 식당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정말 맛있는 밥을 해주신 연수원 식당 관계자분께 이 자리에 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렸으니 우리들의 고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체 촬영한 동영상과 그리고 신춘문예 당선자 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김규학. 좀이 쑤신 학교도 툭툭 털고 일어나 하루빨리 이 산골을 벗어나고 싶겠지만 날마다 담쟁이 덩굴이 칭칭 주저앉힌다. 태교가 가진 서정성을 잘 표현한 시인데요. 사실 이 마지막 단락은 이 담쟁이 덩굴을 전보제한이라는 말로 바꾼다면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행정직의 비애 또한 느껴지고, 오늘의 발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배경은 신문기사를 요약한 이 한 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작년 전북 지역의 합계 출생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합계 출생률이란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 숫자를 평균으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참고로 지속 가능한 합계 출생률은 2.1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전북 지역은 0.78명이었습니다. 저희 부님은 총 4명인데요. 저희는 합계 출생률이 2.25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원 중 한 분이 아이가 넷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출생률을 저하는 결국 학생 수의 감소 그리고 폐교로 이어집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서는 총 10개의 폐교가 발생했습니다. 폐교의 발생부터 관리, 대부, 매각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저희 연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용어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란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라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교 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이라고 역시 폐교활용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말씀드립니다. 현황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총 2010년 이후 총 3번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매각 임대 요건을 완화하여 농산어촌 폐교 활용을 촉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폐교재산 활용 용도, 수익계약 대상 및 무상 임대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에는 저희 둘째 아이가 출산하였습니다. 큰애와 7살 터울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7살 터울이면 딸을 낳을 수 있다고. 하지만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나마 꿈을 꾸었던 그 해를 뒤로 하고 2020년으로 넘어가면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이 폐교 관련 특별법에 다시 담겼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법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활용을 좀 더 강구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도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18년도까지 폐교는 관리학교에서 관리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지역교육 지원적으로 폐교가 이관되었습니다. 대구면에서는 신규 대구시 수의계약 지향 제대구시 1년 단기 계약을 조건으로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대구가 다시 시작이 되었지만 다시 기존 대구 외에는 신규 대구 불가라는 방침으로 2024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각면에서는 예외적 가능으로 2020년도까지 매각을 허용했다면 지자체에 한해서 공공목적 활용계인 경우 매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황입니다. 전국 총 인구 대비 학령 인구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90년도에 전국 총 인구 대비 학령 인구는 31%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전국 총 인구 대비 학령 인구는 15%로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는 폐교의 확산으로 이어지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폐교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2023년도까지 4개구만 폐교가 있는데 올 한 해 학생 수의 감소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10개 교가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 34개의 폐교 중 약 30%를 차지합니다. 시군별 폐교 관리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 지역에 폐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안, 군산, 익산, 정읍순으로 폐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진안 지역은 한 개도 폐교가 없는데요. 혹시라도 폐교 업무가 뭐가 힘들어라고 말하는 재산 담당자가 있다면 진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지역 폐교 관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활용, 매각, 대부, 보증과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76.6%로 자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는 이유입니다.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정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학령수 감소로 앞으로도 폐교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폐교한 학교 실장님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학교 폐지 업무 처리를 위해 모든 교직원 대상 사전교육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시기별, 업무별로 매뉴얼이 없어 많은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폐지학교 교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정보 내신서를 쓰지 못하고 그 이후 인사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가 실무 매뉴얼이라도 제작해서 보급한다면 업무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폐교가 지역청 담당자에게 이관되면서 지역청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폐교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안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폐교 재산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폐교가 많을수록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로 폐교 업무 경력은 1년 미만이 약 50%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폐교 업무 수행 중 느낀 어려움을 골라주세요 라는 질문에는 지역사회 의원 등 각종 민원이 18.33%, 전문성 부족이 16.67%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민원 또한 전문성의 부족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성의 부족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도교육청 재산업무 담당자는 폐교 업무가 포함된 재산 업무의 경우 본청 담당자 외에 전문가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현직 재산업무 담당자, 법률가, 대학 교수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업무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장기계획 부족으로 폐교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중기공익재산 관리계획의 폐교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보면 관리 부분, 가치 부분, 활용 부분 이렇게 세 분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립계획과 기대효과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이 만약 마련된다면 폐교 정책의 철학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 증대로 신뢰성 확보 및 활용 가능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개선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교재산 가치 극대화는 추진단 구성으로, 폐교 관련 업무 지원은 맞춤형 관리 체계로, 폐교재산 효율적 관리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먼저 첫 번째 개선 방안입니다. 폐교재산 가치 극대화는 추진단 구성으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관리 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보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된 추진단인데요. 지역 교수, 지역 개발 전문가, 교육관계 담당자들을 이 협의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협의체에서 구성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역별 협의체와 지역 상생 정책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와의 정책적 협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경남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 추진단 구성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폐교관리 추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눠드린 보고서에 탑재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입니다. 폐교 관련 업무 지원은 맞춤형 관리 체계로, 폐지학교 실무 매뉴얼에 이런 내용을 담아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폐교 확정도 전년도 9월, 전년도 10월에서 12월, 당해년도 1월, 당해년도 2월 이런 식으로 기간별 업무를 구분한 후 업무에 대한 상세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면 폐교 관리, 폐지학교 업무 처리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업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춤형 관리에서 멘토단에 대한 의견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직 도교육청 재산업무 담당자를 멘토단을 구성한다면 사실 지역별로 현안이 많이 다릅니다. 1대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별 현안 업무, 활용 형태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업무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개선 방안입니다. 폐교재산 효율적 관리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는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폐교의 관리를, 광역개발공사에는 폐교의 위탁개발을 맡겨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학생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고령교육청 소속 진로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 개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교 개발하는 데서 제일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예산의 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 개발로 추진하게 된다면 수탁자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사업 개발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예로 경남 진주시 폐교 활용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코딩 하루 라운지를 구하촌초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카페,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익산 소재, 성남초, 여산서초, 여산남초와 같이 폐교간 거리가 가깝고 전주, 완주 등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좋아 지역개발공사에 위탁하면 대단히 체육부나 복지시설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 상상해봤습니다. 주말입니다.
아이와 엄마, 아빠 세 가족입니다. 아이 엄마는 오늘도 안 나가냐고 독촉합니다. 발을 나섭니다. 성남초에 있는 카페에 갑니다. 아이 아빠는 여산 서초에 있는 전문 운동시설로 갑니다. 카페에서 오전을 보낸 후 역시 성남초에 있는 농산물 특화 식당에서 아이가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엄마는 여산 남초에 있는 인문문학시설로 이동합니다. 엄마는 거기서 시를 쓰고 아이는 미술을 배웁니다. 아빠는 오후에도 여산 서초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시를 씁니다. 가까이 보아야 이쁘다. 노안인가 보다. 제가 꿈꾸는 미래, 아빠를 위한 자유로운 운동시간 확보, 바로 폐교의 개발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 방안이 충분히 수립되어 실행된다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산 담당자에게는 재산관리 효율성 및 전문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폐교재산 가치 증대 및 재정적 이익 도모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재산 관리 고도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고생하신 우리 팀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 선생님, 서은주 선생님, 정향미 선생님, 그리고 저는 박태진이었습니다. 인사!